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정입니다. 옆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좀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년 안에 경제적 은퇴를 멀리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디지털 자산 시대 2026년 전망과 그리고 탑10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 한 해 시장의 트렌드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살아남을 코인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도 이 페이지를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9,800달러까지 이제 그저께 떨어졌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벌써 5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텐데 과거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을 때 94%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올랐냐면 57,0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했죠. 87%가 폭락이 나왔는데 이번엔 진짜 끝났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0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때 84% 역시 붐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또 2,000%가 올랐죠.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감기 때 78%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94%, 87%, 84%, 78% 만약에 과거처럼 70%대까지 폭락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4만 달러가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가격이 얼마를 가느냐,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고 심지어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요. 왜냐면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괜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통계적으로 어바웃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과거와 좀 다르게 사실 지난 반감기 때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도 떠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국가들도 손절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시장이 이렇게 죽을까요? 네, 대답에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네요. 아니요. 이 시장이 죽지 않을 거고 다시금 우리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세력들이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원래는 굉장히 좀 자신을 했었죠. 초창기 투자자들이 영향력에서 이제는 기관의 영향력으로 확실하게 넘어왔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초기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아직도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물량을 확실하게 기관들이나 국가들이 뺏어야만 그래야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반감기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이제는 아까도 이제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거 패턴과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기관들이 주도하고 국가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반감기하고는 좀 많이 좀 거리가 좀 먼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순환 사이클인데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채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올라가고 고용 자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침체기, 회복기, 인플레이션, 유동성 폭발 이렇게 순환이 계속해서 되는데 2020년도도 보게 되면은 먼저 국채가 올랐고 그 다음에 금과 함께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된 게 이제 원자재 랠리가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네,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실물 자산 같은 경우, 금이나 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돈들이요? 네, 당연히 고위험 자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리스 동맹을 통해서 위안화 기축통화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을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전략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은 이것으로 중국과 경쟁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국가 부채가 국방비와 맞먹는 1,000조가 넘는 그러한 국가 부채 이자로만 지불이 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를 원하고 금리 인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둘의 경쟁의 패권에 방점을 찍는 거는 에너지 패권이 될 거예요. 어떻게 누가 에너지를 확보하는가. 왜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AI와 디지털 센터 같은 경우를 운영할 때도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쪽에서 패권 경쟁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두 군데 계속 충돌이 되다 보니까 금으로 밀고 가느냐, 디지털 자산으로 밀고 가느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소비하거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을 M2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이 자산들이 지금 금이나 은으로 들어가지만은 고위험 자산으로 들어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나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좀 더 기관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이제 앞에서 발표했지만은 100억이 넘는 비트코인이 100억이 넘는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가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전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 트렌드를 갖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제도화가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그 제도권으로 들어와야만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 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아날로그 실물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실물 금융들, 아날로그 금융들이 디지털 금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AI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예측 시장까지 해서 전혀 새로운 이제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초창기 시장에서 이제는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블록체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7번째로, 과거에는 매출을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도화의 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미 중동 쪽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제도권 편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럽 쪽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을 하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돈들이 월스트리트 기관 자금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하버드 기금조차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들 쪽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갖다가 들어드렸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 A씨 같은 경우는 국적은 아르헨티나이지만은 미국에서 일을 합니다.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테더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달러가치 하락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은행 시간에 제한 없이 테더로 결제를 하고 얼마든지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국내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송금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테더로 한다는 거죠. 이미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인 거죠. 비록 제3세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가 없을지라도 핸드폰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로 더욱더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RWA 아까 이제 자산 토큰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채 투자에만 국채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열리고 토큰화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10만 원만 가지고서도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쉐어링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좀 빠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미 미국 국채가 토큰화되었고 금과 부동산과 미술 같은 경우도 많은 RWA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있고 결국엔 우리가 지금은 코인만을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미 바이낸스에 어떻게 돼 있어요? 테슬라 주식이 토큰화돼서 상장이 되고 토큰화돼서 그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파이 쪽 관련해서는 보시면은 지금 은행들이 오프라인 은행점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거꾸로 우리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은 굳이 은행의 이자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풀에다가 그동안에 우리 매매만 썼었던 이 코인을 유동성 풀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도 물론 이런 시장이 있지만 우리가 잘 일반적이지 못한 상태다 보니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대중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거래할 때 사고 파는 그 수수료를 여러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금 만기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입출금 가능하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54조 이상이 예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올해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은 작년하고 올해 불과 한 6개월 만에 저 같은 경우는 GPT를 써봤는데 그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항공권 검색하고 호텔 예약하고 일정 짜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웠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AI 에이전트들이 대신해 준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수식티 사이트를 갖다 검색을 하고 호텔도 예약을 하고 항공권도 예약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가 어떻게 해요? 우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찾아내고 자동으로 주문을 하고 배송을 조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밖에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AI와 더불어서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돼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서비스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테슬라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차를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발동이 되게 되면 거꾸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측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큰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2024년 대선 예측을 할 때도 어땠어요? 분명히 여론조사에서는 틀렸지만은 이 예측 시장에는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유력했었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말로는 거짓말을 하지만은 돈을 걸 때는 솔직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미디어의 새 수익원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언론사가 기사 내에 예측 시장을 심어놓는 거죠. 그리고 독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배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도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수수료 수익 모델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전통 도박 사이트하고 다르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인 스포츠 배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또한 토큰화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장들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좀 많이 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한정적이겠지만은 전 세계의 이 코인 쪽에 계신 분들, 디지털 자산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에 그동안에는 토큰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쪽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리게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미 시장이 과거에는 사실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보면 백서만 있으면은 무조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할 겁니다라는 꿈과 비전만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매출이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식처럼 정말 주가당 수익과 매출로 평가받는 그런 토큰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여기 펌프본 같은 경우는 솔라나 생태계의 미코인 런치패드인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30억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덱스 거래소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한 해 1.31조 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됐습니다. 수수료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예시 서비스는 리도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에 1조 수수료 매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촌 동생이 이제 가격 평가사인데 맨날 이 친구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코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잖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와 같이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VOB 코인 같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VOB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VOB 코인이 백서를 받고 지금 저희 회사 이제 매출인데 그거를 VOB 코인과 연결한다고 하면은 VOB 코인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가치도 또한 기존에 이제 매출하고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연결만 한다라고 하면은 VOB 코인의 가치 또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처럼
매출이 있는 코인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인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코인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이런 이미 1세대 코인들이 이미 매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10가지 코인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공급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3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게 이더리움하고 XRP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여기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좋은 코인들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뭐 말할 수 없는 뭐 디지털 금이죠. 도미넌스가 가장 높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도 저는 이더리움이 좀 더 주목이 되고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RWA와 디파이가 확장될수록 이더리움의 수수료와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결제와 에이전트 쪽에서도 속도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XRP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은행 간 실시간 송금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가장 독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 딱 하나 남는다. 정말 모든 코인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 남는 게 어떤 것이냐를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XRP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NB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더불어서 이제 디파이, 런치풀 여러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코인입니다. 네, 일일이 코인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관들이 선택한 코인들만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이 7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과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60개의 코인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워낙에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어땠을까요? 어제 저희 시그널에서는 롱 시그널을 줬습니다. 물론 떨어지기 전에 숏 시그널을 먼저 줬었죠. 보시게 되면은 SEC와 JP모건 출신인데 카데나 프로젝트거든요. 3년 동안 잘 운영했다가 너무나 어려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큰이 60%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먼저 숏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160만 명이 정산된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그널 보시면 어떨까요? 폭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숏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모델을 보고 저희 회사를 보고 굉장히 많은 경쟁 업체들이 따라했고 진행이 됐지만은 이 폭락 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보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청산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여전히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순환 사이클만 보더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